안녕하십니까. 토금 삼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화토 삼관격 그리고 금수 삼관격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금 삼관격에 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금 삼관격이라 하더라도 사주 원국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구분도 먼저 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는 토금, 즉 토생금, 이 토생금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즉 진상관격에 해당하는지 과상관격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토금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토금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무기토이면서 월령이 경신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는 제가 여기 그림 사주 원국의 구성을 다 채워놓지 않았지만은 일간이 일단은 신령을 한 상태입니다. 신령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일간이 쇠약해질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월령을 상관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는 일간이 무기토이면서 오히려 월령을 무기토 일간이 인성이나 비겁에 의해서 등령한 상태에서 오히려 경신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일간의 기를 설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식상이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경우가 될 테고, 이 아래의 경우에는 식상이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본다면 앞으로 진상관과 가상관으로 이렇게 함께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토생금, 토와 금의 관계는, 토는 금을 만나면 생을 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생이라 하더라도 토의 성정이 섭토에 해당한다면 생의 관계는 이루어지겠지만, 토가 조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을 무력하기 때문에 생금이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토생금이라 해서 토는 금을 만나면 무조건 생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조토와 섭토로 구분하여서 이것이 생을 할 수 있는 관계인지 그렇지 못한 관계인지 또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명주에서 보시면은 무토일간이 6월에 생했습니다. 또한 신금이 투출된 모습 같으면은 토생금의 관계는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생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식상이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경우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토일간이 경신월에 태어났다면 토생금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간이 등령 덕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일간의 기를 식상이 설계해야 하는데, 이 신금은 미토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월령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토생금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토생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지에서 뭔가 수의 역할이라든지 있어서 이 토를 자연해 주지 않는다면 토생금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록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토생금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상관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주 원국을 다 구성을 제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토일간이 5월에 생하고 지지에는 사화를 두어서 지지에는 인성이 등령 덕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경금, 즉 상관이 투출해 있으나 이 상관은 토생금 일간의 기세를 설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에 있는 화에 의해서 걱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생금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격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부분 또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상관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과연 이 상관을 상진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파묘상관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 또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 영상에서 상관상진과 파묘상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상관상진이란 의미는 일간의 기세는 약한데 이 상관, 식상이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간은 약하고 식상은 왕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드시 상관의 역할을 줄여준다. 상관을 상진한다. 상관을 극제함으로 인해서 길한 경우가 됩니다. 뭔가 길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상관을 상징시키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이 경우, 뭔가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간에서도 이렇게 병화, 인성이 투출해서 상관의 기세를 극제해주고 견제해줌으로 인해서 견제함과 동시에 일간을 생주하게 되는 이 경우는 상관상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상관상진은 상관의 역할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길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보실 부분은 이 경우는 일간의 기세가 왕성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상관으로서 일간의 기세를 설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일간의 기세는 왕성하고 등령을 한 상태에서 이 경우 상관은 투출해 있으나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역할이 되는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꺼려하는 부분들이 인성, 사오미운으로 이랬을 때 오히려 상관을 극제하는 역할이 됨으로 인해서 상관의 역할을 방해한다. 상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해서 이 경우는 상관파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파료가 됨으로 인해서 상관의 역할을 극제함으로 인해서 일간의 기세를 설계하는 상관의 기세를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흉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상관상진은 길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파료상관이라는 의미는 가상관격에서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인성운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인성은 상관을 극제하고, 그리고 이 사오미운에 이르렀을 때는 경신금은 절지에 이르르기 때문에 상관의 역할을 마쳤다. 상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파료상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흉한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밑에서 보시는 사주원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명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이 신월에 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은 금의 록지입니다. 그리고 경금이 투출한 모습이고, 또한 신은 임수의 장생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임수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식상과 재성이 왕성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이 상관상진을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에서 사오미 남방 화운에 이르렀을 때 경신금을 견제해줌으로 인해서 일간을 보좌하고, 이 경우에는 용신이 화가 인성이 되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상진에 해당함으로 해서 화운에서 부귀영화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를 용신으로 쓰는 만큼 가장 꺼려하는 부분은 신금 속에 소장되어 있는 임수가 투출하는 행운에서 수운을 만났을 때 용신을 파극하게 됨으로 인해서 화운에서는 발복하게 될 것이고, 수운에서는 오히려 크게 흉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명조는 천간에 무기토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지에는 진토와 미토 그리고 오화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은 굉장히 왕성한 경우입니다. 왕성한 경우로 인해서 앞의 경우에는 상관상신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관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식상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만큼 금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가장 반갑지 않은 것은 화운과 토운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신앙한 상태에서 다시 화토를 만나게 된다면은 상관의 역할을 방해한다. 특히 화운을 만났을 때 가장 흉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수운에서 만나는 부기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지지에서 암합을 하는 모습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성, 정관이든 간목이든 을목이 투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목과 을목이 투출했다면 오히려 식상과 관성을 두고 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는데, 하지만 이 신금 하나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귀영화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누리지만 하나는 누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주명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운은 금수운에서 발전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이 축월에 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는 축토를 두고 있습니다. 일간으로서는 등령도 하였고 또한 덕지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축토는 사유축 금국의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천간에 상관이 이렇게 투출함으로 인해서 이 겁재는 오히려 상관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게 됐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식상과 재성이 왕성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간이 신앙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해자축 북방수국 또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축도는 일간에 근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신약함에 따라서 즉 인성운을 가장 반기게 되는데 사주원국에는 인성 즉 화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에서 이 화운을 만났을 때 이제 전극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살펴서 비록 화운을 만난다 하더라도 부기와 영화의 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지지를 살펴서 지지에서 일으키는 이 변화를 살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토일간이 술월에 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사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이 화토는 조열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메마르고 메마른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간에는 경신금 즉 식신과 상관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왕성한 일간의 길을 식신이나 상관을 통해서 일간의 기세를 설계해야 되는데 사주원국에는 화토만 조율한 상태에서 금 또한 다 절제 자기 지지를 전부 다 얻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조토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토생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행운을 어느 행운에서 만났을 때 이제 부기가 나타날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화토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흉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다행히 금운을 만나게 된다면 조금의 뭔가 여유로움은 얻을 수 있겠으나 금운에 비해서 수운은 오히려 얻어가는 시기들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목운을 만났을 때는 길함보다는 흉의 역할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 화, 토운에서 쓰지 못하고 금운은 일부 쓸 수 있으나 수운의 역할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조를 보시면은 일간 기토가 4월에 생해서 지지에 축토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간으로서는 인성과 비겁에 의해서 신황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살펴보면은 지지에서는 이렇게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고 또한 이 신금이 상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간에는 정제가 투출했는데 이 사주 명조는 굉장히 뭔가 격이 순수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화를 축토가 설계함으로 인해서 즉 금, 상관에게 이르도록 하고 이 상관에는 임수의 장생지로서 수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고 하면은 금수운에서 부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주명조에서는 관성, 목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귀함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겠지만 하지만 이 임수의 쓰임이 오히려 조열한 이 토를 자연해줌으로 인해서 이 경우는 수의 역할에 의해서 즉 재성의 역할이 곧 귀함을 얻어가는 것이 될 것이고 식상의 역할은 부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부기가 함께 나타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필히 금수운에서 크게 발복하는 사주명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